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매 진행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금리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경우 연끌로 매입했던 주택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연끌족들을 위한 해결책은 없는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금요일에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구데스의 정준호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구데스 정준호 이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죠. 요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매도 시장, 매수 시장, 그리고 또 세금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그런 궁금증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시간,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정확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이고요.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서 자, 이때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항동 리버하임에 실거주 중인데요. 항동 리버하인이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그 전망이 좀 어떤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구로구 쪽 항동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 맞아요.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019년도에 제가 매수했거든요. 3년 넘게 지금 가지고 계셨고, 자, 앞으로 네네.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의 네네.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동 쪽에 하버라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리버하임. 네, 네네. 예. 지금 2단지, 3단지 몇 단지 갖고 계세요? 4단지, 저요? 9단지도 있고요. 2단지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2단지 거주하고 2단지요? 예. 네네. 자, 지금 현재 항동 쪽에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거주 중인데 어떠세요? 좀 사시는 데는요? 정말 근데 지금 실거주 중이긴 하지만 신도시라서 되게 깔끔하고 괜찮거든요. 깔끔하고 괜찮으신다? 네네. 네. 예, 맞습니다. 항동이 신도시인데다가 더군다나 네.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네, 그쵸.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최근에 들어선 데가 이 항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네. 항동 쪽에 들어선 부분에 대한 인기도들이 상당히 초반에 높았는데 네. 신도시다 보니까 깔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상당히 높았어요. 아.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잖아요. 주춤하면서 좀 부동산 시장 얼어붙다 보니까 네. 가격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네네네. 한 가지가 이렇게 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 상승을 같이 차고 올라가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질 때는 네. 요런 이제 신도시들, 특히 좀 항동처럼 약간의 저거가 있는 신도시들은 가격 하락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네. 짚어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는 여기 깔끔하긴 한데 아직 네. 신도시다 보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 잘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편의 시설들이 아직 신도시 대비 미처 다 들어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서울이라고 하는데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누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도리어 아, 네. 어떤 부분은 좀 약간 서울 외곽 지역에 경기도권이나 뭐 인천 지역에 있는 신도시들 대비도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활 편의 시설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선호도들이 조금 빠지는 거고요. 자, 네.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이에요. 이게 가장 큰 지금 단점 부분이 항동 쪽의 네. 가장 큰 단점 부분이 이 교통 부분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떨어져 지도상으로도 보시기엔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네.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찾아가는 그러니까 뭐랄까 전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네. 신도시다 보니까 노선도 많지가 않고요. 네. 버스 노선 같은 것도요. 그런데 네. 이 최근에 이 여기에 지금 하나가 생겼죠. 네. 그래서 지금 노선이 신구로선이라고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아직 그 공사가 된 건 아니고 네. 신구로선이 지금 이쪽 항동 쪽을 지나가서 네. 그 온수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지도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네, 네. 온수까지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목말랐던 해결되는 방법들이 교통이었는데 온수까지 직선으로 항동을 통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그 온수역 가시게 되면 뭐 1호선 라인, 7호선 라인도 다 있고요. 네, 네. 그러죠? 그리고 그렇죠. 온수역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괜찮은 교통적으로 괜찮은 좀 그런 요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 편의 시설도 지금은 조금 빠져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네, 네. 지금도 더군다나 뭐 지금 뭐 임대를 주고 계신다든가 뭐 다주택자도 아니시고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네, 네. 저는 뭐 계속 보유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교통이 지금 7호선, 신구로선이라는 게 생기면서 목동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온수역, 한정거장만 가시면 온수역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교통 라인으로 환승도 가능하시고 접근성도 상당히 1호선, 7호선이기 때문에 교통편도 상당히 좋은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계속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냥 일단은 보유하시고 네. 그리고 7호 만약에 매도를 고려를 하시더라도 네. 저 이제 신구로선이 좀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뭐랄까 얼어 있잖아요. 이 하락기 네. 때 말고 약간 이제 반등 쳐서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갈 때 그때쯤 매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하남에 아파트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양도세를 완화해준다고 지금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세금 혜택을 갖고 팔려고 하는데, 어느 거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질문 드리려고요. 자, 어떤 아파트들 보유하고 계실까요?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가지고 있고, 네. 엠코타운 센트로에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두 채 전부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네,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자,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그리고 엠코타운 센트로엘 둘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매수하셨죠? 저 미사강변이요. 미사강변 골든센트로를 먼저 매수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 매도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걸 매도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약간 요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그 시장이 좀 약간 얼어붙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뭐 뉴스마다 계속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참에서 하나 정도 뭐 이렇게 뭐랄까요? 양도를 이제 매도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고 지금 양도세 완화 부분 때문에 지금 요번에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위례 쪽에 있는 엠코타운을 놔두시고 미사 쪽에 있는 거를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뭐 분당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성공을 했죠. 분당이나 일산 쪽이. 그런데 일기 신도시들은 다 성공을 했는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아직 3기 신도시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2기 신도시 들어서면서 성공한 데가 딱 2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황교하고 여기 위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위례에 지금 뭐랄까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하나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편함이 뭐였냐면 바로 교통이거든요. 위례도요. 좀 아까 전화 주신 분도 처음에 이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듯이 이 신도시들이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되게 되면 이 교통편을 해결하는 데 부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교통이나 이런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나 이런 모든 걸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아주 좋은데 처음부터 그게 다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하나 둘 만들어지고 이제 나중에 좀 교통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뭐 교통 쪽으로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통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위례가 그동안에 힘을 못 썼어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 정도 매도하시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실 거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사강변 쪽을 매도를 하시고 지금 요거는 그대로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지금 갖고 계신 지금 아파트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가 뭐냐면 이 중앙공원 쪽에 이제 중앙공원역이 생겨요. 공원역이 생기면서 그동안에 해결이 안 됐던 교통이 다 뚫립니다. 이 공원역을 중심으로 위례 신사선이 생기고 위례 3동선이라 그래서 중앙역을 중심으로 신사역에서 위례 중앙공원역까지 만들어지고 위례 중앙공원역에서 지금 삼동역까지 그 광주 3동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 만들어지는 데다가 또 이 가운데 라인으로 위례를 이렇게 정통으로 통과해서 송파의 마천까지 연결되는 위례 트램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위례 광장, 중앙광장 쪽에 해서 중앙광장역을 통해 갖고 모든 교통이 위례 쪽에서는 뻗쳐서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잖아요.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아요. 물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점점 뭐 하락도 한다, 뭐도 한다 그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지금까지 하락도 하고 다시 반등도 하고 하락도 하고 반등도 하고 그런 시기들을 계속 겪었습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 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되게 불안한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건데 향후 앞으로 이 좋아지는 것도 뭐 내일 모레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례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례는 앞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됐던 교통 부분이 해결됨으로써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미사강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된 부분은 다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가격 상승률 나중에 뭐 지금이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가격 상승률을 보셨을 때는 미사강변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위례 쪽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건 좋고 지금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완화 배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시기를 맞추셔서 미사강변을 먼저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 배제 받을 때 하나 정도는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매도 후에 향후에라도 다른 전략을 또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전화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부천에 수서구 송내동에 근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망하고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요. 소사동이라고 하셨죠? 네, 소사구 송내동. 송내동. 네, 자세한 주소를 좀 소사동도 알 수 있어요. 있을까요? 네.
700-1이에요. 송내동 76-1. 네. 네, 여기 지금 근린생활시설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네,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을까요?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망 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향후 전망 그리고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도로 반갑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제가 좀 아까 주소를 똑바로 못 들어서 송내동 700-1이라고 하셨나요? 몇 번이라고 네네. 하셨나요? 700-1이에요. 700-1? 네네. 700-1 제가 제대로 들었네요. 네. 자, 지금 이 지역에 네. 가장 궁금하신 거는 앞으로의 전망이신 건가요? 전망도 그렇고 매도 시점도. 지금 이거를 매도하셔야 될 시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이 지금 상동지구로 개발될 때 같이 지금 개발이 된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에 지금 뭐랄까요, 이 연식들이 그러니까 노후도가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거의 시기에 만들어져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거의 이제 상가주택 이런 것들도 많죠. 1층에 이제 상가들이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는 네. 뭐 그런 이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네. 많습니다. 근데 이 지역 전체적으로 이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일종 일반 주거 예, 지역이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네. 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주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렇게 높은 고층의 네. 그런 주택이 아니고 약간 저층 주택들, 네, 3층. 4층 이하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송내역 바로 옆에 있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옆에 밑에 바로 초등학교를 또 같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지역적인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데 좀 단점은 뭐냐면 지도상에 보시더라도 약간 고립되어 있죠. 네. 지하철 라인, 전철 라인하고 도로 라인을 통해서 약간 좀 분리가 돼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네. 네. 그죠?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이쪽에 지금 상동 쪽에 개발이 되거나 중동, 상동 개발이 될 때 네. 이 상동 쪽은 송내역 좀 약간 북쪽 지역, 그러니까 위쪽 지도상으로 위쪽 지역 있죠. 네. 위쪽 지역 중심으로 좀 개발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송내역 밑에 쪽, 남쪽 지역 자체는 좀 개발이 조금 뭐랄까요, 좀 안 됐다고 그래야 할까요? 약간의 네. 개발이 좀 집중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쪽 지역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종 일반 주거라는 부분도 좀 섞여 있고 그리고 또 약간 고립되어 있는 위치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송내역 북쪽 쪽 개발 계획들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잡혀 있지 송내역 밑에 쪽으로의 개발 계획들은 약간 좀 뜸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는 저 물건을 아까 물건이 2개라고 말씀하셨죠? 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중과세 완화해 주고 있으니까 네. 요 시기에 맞춰서 하나 정도 뭐랄까요?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네. 나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아까 주소 하나 더 어떤 거라 하셨죠? 소사구 소사동이에요. 소사구 소사동이요. 네. 저기 소사구 소사동 네네. 42번지. 몇 번인가요? 42번지요. 42번지 그냥? 네. 네. 42에 42. 42에 42번지? 네. 42에 42번지. 여기 저기 소사역 바로 옆에 있는 위치 맞으신가요? 네네. 네. 자, 이것도 지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그냥 그러고 있어서요. 지금 뭐가 그러고 있어요? 자, 요거는 지도를 조금 키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우리가 지금 인천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교통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네네. 자, 지도를 요 정도 키워놓고 한번 볼게요. 이게 보시기에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위치가 소사역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앞이죠. 예, 소사역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갖고 1호선 라인하고 지금 서해선 라인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다시 연결이 됐죠, 이렇게 쭉. 네, 지하철 공사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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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노선이 다시 재연결까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곡 수사선이 연결이 됨과 동시에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지금은 끊어져 있는 길이 더 좋아지니까 네. 앞으로 좋아질 일이 더 많아지겠죠. 네. 더군다나 한정거장만 가시게 되면 부편 종합운동장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종합운동장역이 개발이 될 겁니다. 앞으로요. 네, 이제 개발이 될 건데 이쪽 여기 지금 복합문화센터, 뭐 복합상업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 스포츠 그리고 주거 형태까지 전부 다 같이 들어설 건데 이 부평 종합역 개발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부평이요? 부평 종합운동장역, 부천 죄송합니다. 네, 네, 부천 네. 종합운동장역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를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 지금 때문에. 추가적으로 노선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네, 알고 계시죠? 네, GTX 노선이 B 노선하고 D 노선, D 노선이 하나 네. 새로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GTX 노선이 2개가 더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통해서 이쪽 네.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들이 들어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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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유동인구들이 들어오면 이쪽 지역을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동인구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네, 그래서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신 이 위치하고 여기 위치하고 거리가 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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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저쪽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좋아져봤자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소사역에서 한정거장이잖아요. 네, 한정거장만 가면 엄청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역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효과가 주변 지역에 다 같이 미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가볼까요? 두정거장 가면 원정역이 나오잖아요. 원정역 네. 지금 새로 생기면 네. 생겨서 원정역이 또 이제 그 홍대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 부분으로 또 교통편이 더 확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변 지역에 같은 그런 파급 효과들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 아주 상당히 많이 노후된 지역으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네, 여기가 아마 3종 일반일 거예요.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의 폭들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향후 소사역이 더욱더 발전이 될 거고 그리고 네.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지금 파효효과나 교통 편의성들을 같이 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노후도들이 높기 때문에 이쪽 지역 개발 압력들을 계속 받을 거예요. 공공으로 묶였잖아요. 예? 공공으로 묶여 있어요. 아, 공공으로 묶이든 뭐가 묶이든요. 공공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무조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공공이 됐다가 안 됐다가 옛날에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지정됐다 그전에 해제됐다 얘기했어요. 하는 경우들 네. 많고요. 네, 공공이 됐던 뭐가 됐던 개발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후됐던 주거지역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되게 되면 네,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죠. 네, 지금 가장 얼어있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얼어 있잖아요. 네, 네, 이 얼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네, 부동산 시장이 한 곳에서는 아직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면 재개발이에요. 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얼어도 재개발은 지금보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빠질 게 없습니다. 지금 열악한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앞으로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송내역 옆에는 매도를 네. 적절히 고려해 보셔야 되지만 얘는 네. 좀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시면서 시간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얘는 좀 더 지켜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네, 저는 말씀하십시오. 송내동이 지구 단위로 묶였다는 소리를 그 전에 들어서 그게 잘못 들었나 그거 좀 확인 좀. 어디요? 송내동 소사구 송내동이 네, 지구 단위로 묶였다고 한 소리를 내가 그 전에 지구단위하고 묶인 거하고 뭔 걱정이세요? 상관이 없죠. 네,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거기를 다 어떻게 밀고 개발하겠다는 내용보다는 네. 물론 앞으로의 개발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지구 단위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거기를 누가 한꺼번에 밀고 뭐 개발하겠다는 이런 재개발 개념보다는 그쪽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개념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내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 조금 풀어줄 테니 당신네들이 개발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네. 물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보다는 취지가 좀 그런 게 더 큽니다. 아, 네, 내가 당신들이 개발한다면 스스로 개발한다면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주고 여러 가지 네. 좀 도와줄 테니 네. 개발하시고 싶으면 개발 좀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묶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뭐 전부 다 똘똘 뭉치셔서 뭘 하신다라고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그러기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지금 다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 있을 때 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두 채에 대한 전략들 함께 짚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뭐 앞에 여러 시청자님도 전화를 주셨지만요.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좀 얼어붙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 경직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지금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뭐 금리 인상도 계속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부에서는 또 그거에 맞는 완화 정책들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효과라는 게 뭐 내자마자 정책을 내자마자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관망세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거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고민이나 걱정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와 전세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월세 시장까지도 좀 이렇게 얼어붙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눈치를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유 부동산에 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제 매도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곳에 좀 뭔가를 해보시려는 매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생기시는 부분이 생기고 또 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경직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생기실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양도세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반드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뭐랄까요 이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셨다가는 또 여러 가지 손해라든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손해라든가 많이 보실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유 부동산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움직여야 되는 갈아타셔야 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라든가 또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맞춰서 1:1 대면 상담을 통해 저희들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번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영등포 프로지오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영등포 프루지오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정도 네. 보유하셨을까요? 그러니까 2019년에 사서 들어갔어요. 19년이면 3년 정도 가지고 계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걸 매도를 해야 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며 가격 상승 여력 남아있는 건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향후 전망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그죠? 네. 네, 요즘 불안하실 거예요. 좀 아까도 계속 상담 드리는 분들도 전부 다 좀 불안하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요즘 제가 전화 상담을 계속 받는 분들도 보면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많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 더 이상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감을 가지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적
이런 판단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하락폭이라든가 지역적인 상승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런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역적으로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 뭐랄까요 네. 하락장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독야청청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전부 다 조정을 받으실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전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폭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보니까 조금 내려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내려오는 게 도리어 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실거주 중이시죠? 네. 실거주 중이시다 보니까 더더욱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실거주 중인 분들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 여기서 이 어떤 부동산 주변 시장의 변화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하나 볼게요. 지금 이제 영등포역 쪽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영등포 지역들이 완전히 다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고 있는 중점적인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이 영등포역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변화 중에 특히 이 주거 쪽 주택 시장 재개발 쪽에 많은 지금 변화들이 있거든요. 자, 먼저 볼게요. 옆에 보시면 영등포역 옆쪽으로 쪽방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쪽방촌이 지금 개발이 다 개발 계획들이 잡혀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이 집장촌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같이 개발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옆으로 지금 공공재개발이 되는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생겼고 뒤쪽으로도 이제 공공재개발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신길 2구역 지금 제가 대충 치는 거죠. 신길 역세권 개발계. 자, 이렇게 눈으로만 대충 보셔도 아파트 주변으로 막 생기죠. 네. 예,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체크를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뭐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재개발들이요. 지금 아파트 영등포 자체가 상당히 노후도가 좀 많이 심화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 이 영등포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서울시에서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걸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근에 2040 플랜까지 나왔는데요. 그 플랜에 의해서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 암시 중에 한 가지를 다 따져보시게 되면 이 영등포역이 상당히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서 개발 계획들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여기 옆에 그 여의도 쪽으로 들어가는 영등포 고가교도 지금 철거를 하고 거기에 또 영등포 로타리 지역에 교통 편의성도 더 확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영등포역을 통해서 계속 지금 주변 지역들을 팽창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영등포역도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등포역이 이제 백화점, 롯데백화점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등포역이 한 2년 전에 다시 이제 좀 신세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하고 경합이 붙었습니다. 무슨 경합이 붙었냐면 이 영등포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백화점도 같이 리모델링이 되겠죠.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합이 붙었었는데 다시 한번 롯데백화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가만히 있는 이쪽 지역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는 이쪽 지역이 노후 주거 지역이 계속 재개발이 되고 바뀐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인프라, 생활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오를까요? 예, 당연히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푸르지오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 푸르지오 아파트가 그동안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 옆에 보면 영등포 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있죠. 이 두 아파트 빼놓고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네. 다 저층의 노후 주거 지역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뭐 2,580세대, 여기에 한 2,300세대 정도
쭉 생기게 되면 지금 한 8,000세대 그리고 요 끝에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 10,000세대가 넘어가는 라인들이 주거 라인들이 쭉 형성이 되거든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아파트는 혼자 나홀로 아파트처럼 좀 혼자 물론 단지가 엄청 크면 뭐 더 좋겠습니다만은 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곳에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많이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영등포에 이 도심에 이만큼의 큰 주거단지, 주거 벨트를 더군다나 영등포역 초역세권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주거 벨트 단지라 그러면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향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가격들이 조금 밑으로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향후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자체가 영등포에서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하나로 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 안 하시고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잘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영등포 참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 만큼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 안정적으로 미래의 가치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제가 인천에 지금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그러니까 송도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조금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자, 인천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들 가지고 계실까요? 간석 우성 2차랑요. 네. 간석 한신 더 휴라는 그 아파트거든요. 간석 쪽에 지금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 네네. 매도를 하신다면 두 채 전부 다 매도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뭐 지금 이제 세금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지금 그러시군요. 다 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네, 간석 우성 2차 그리고 간석 한신 더 휴 매도하고 송도 쪽으로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간석 우성 2차하고 네, 네. 그리고 간석 한신더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예, 아파트 바로 뭐 옆에 위치한 아파트 가지고 계시네요. 네 바로 네, 네. 자, 이 아파트 자체가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구조가 돼 버렸잖아요. 네.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한 부대에 뭐 다 담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이렇게 좀 분산해서 해놓는 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뿐만 아니고 지역적인 입지적인 그런 변화 상황 같은 경우에서도 대비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두 아파트를 처분을 하시고 송도 쪽으로 지금 가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인천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좀 낫지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인천에서는 송도 아니면 성남이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 계획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간석 우성 2차하고 간석 한신더휴 아파트 두 개 다 가지고 계신데 네, 위치상으로 입지적으로 조금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나쁜 점도 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네, 이제 간석 우성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상당히 가깝게 잘 갖춰져 있죠. 네 맞아요. 네,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또 이제 이거 홈플러스 대형 마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학교도 괜찮고 생활 편의 시설도 상당히 좀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지금 보시게 되면 옆에 이제 주한 센트레빌도 최근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보면 그렇죠. 또 아파트들도 하나씩 지어지고 또 여기 이제 섭정 5구역이라 그래서 이쪽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10정 5구역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쪽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재개발이 되고 뭐가 되고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문제점은 제가 보기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뭔지 아시죠? 사시고 계시니까 그쪽에 지금 네. 공업 지역이잖아요. 중공업 지역, 그렇죠. 공업 네. 지역들이 그쪽에 많이 있어요. 공장들이라는 얘기죠. 쉽게 표현을 드리면요. 네. 그런데 주거 지역들이 옆에 이렇게 공장지대라든가 공업지대들이 물론 뭐 공해를 발생하는 공장지대들은 아닙니다만은 저쪽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주거 지역에 대한 선호도들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쪽 지역 몇 년 사이에 가격 상승이 물론 되긴 됐습니다만은 아주 많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지는 이 않았죠. 부분을 봤을 때도 조금은 뭐랄까요, 이제 매도하시는 게 제가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 시점을 조금 길게 가져가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매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언제쯤? 네, 그걸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언제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네. 왜 이걸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시점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가닥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인천 지역, 경기 지역 이 얼마 전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있다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까지 바뀌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아직 확정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규제 지역을 추가로 또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가 인천 지역 같은 경우를 지금 워낙 인천 지역 부동산 가격이 뭐 송도도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하락되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물량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선제적 대응 방향으로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규제적으로 완화를 하는 지역 자체에서 이번에 인천이 포함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인천이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확 생겨요. 네.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로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네. 내년 5월까지 했는데 네. 내년 5월까지 기간이 사라졌어요. 네. 네, 비규제로 바뀌면 양도세 중과 배제 뭐 받는 기간을 내년 5월 9일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양도세에서 중과 배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팔아야 된다, 빨리 뭘 해야 된다 이런 걱정이 일단 사라지고요. 자, 네. 두 번째로 좋아지는 건 뭐냐면 이제 양도세 하게 되면 따라붙는 게 있죠. 장특공이라고 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40% 버주 40% 보유 40%에서 바뀌어 갖고 있었고 이제 다주택자들도 지금 할인을 다주택자들도 연 2%로 해서 3년 이상에서 15년까지 갖고 있으면 총 30%까지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장기보유 네. 특별공제를요. 그런데 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시기가 네. 옛날에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다주택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창특공이 되잖아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아, 세 번째로 이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시청자님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 산정이 있었거든요. 네. 기간 산정이 있었는데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줬었는데 이제 2년이 아니고 3년으로까지 기간적으로 3년이라는 여유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뭐 시청자님은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런 분들이 생겼고 비규제로 바뀜으로써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은 또 뭐가 좋아진 게 지금 아파트 2개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 2개를 팔아야 되는데 네. 자, 시청자님은 하나를 팔고 예전에는 기산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집이 2채 있을 때 한 채를 먼저 매도하고 A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2년이 지나야지만 네. B주택이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네. 2년이 지나서 매도해야지만. 네. 그런데 그 기산일도 없어졌잖아요.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A주택 파시고 바로 B주택 파셔도 네. 비과세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A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받으시고
B주택은 비과세 받으시고 파신다면 파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이게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바뀔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시간을 좀 기다려 보셔라.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말고 조금 이 변화를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 자, 네. 또 지켜보시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송도로 지금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자, 송도 지역이 지금 뭐 뉴스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송도 가격이 뭐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폭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네. 시청자님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도 되는 부분이 이 송도 지역도 지금 계속 가격이 주춤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또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나 한번 지켜보시는데 자, 아까 말씀하셨죠. 매도 시기를 그러면 언제 정도 매수 시기를 송도로 언제 사야 되고 언제 이걸 팔아야 되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시점을 여기 송도에 맞추시는 거예요. 아. 송도가 어느 정도 가격 변화를 계속 보시다 보면 네. 송도의 가격이 멈추는 시점이 올 겁니다. 네. 네, 시점이 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는데 네. 그 시점이 맞추셔서 거래를 갖고 계신 부동산을 매도하시고 네. 송도는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갈아타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네.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첫 번째 규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풀리는 시점을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송도로 가실 때 송도의 가격 추이를 지켜보시라는 거죠. 근데 송도가 가격이 막 떨어진다고 해서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송도에도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인천은 송도 지역은 인천에서 약간 좀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송도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폭락하거나 내려가진 않을 건데 어느 정도 가격은 하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이 뭐 지금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송도도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부동산도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되죠, 당연히. 네. 그런데 네. 현재 보유 부동산이 요만큼 떨어지면 네. 송도는 더 떨어지겠죠. 왜 더 떨어지냐?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금액적으로 송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송도에서 떨어지는 폭이 가령 똑같이 한 뭐 10% 빠진다, 15% 빠진다 했을 때 네.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15%, 10% 빠지는 금액 대비 송도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더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어차피 금전적으로는 손해보실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송도가 떨어지는 폭을 지켜보시고 시청자님 거 매도하시고 송도로 갈아타셔도 괜찮다. 그래서 네.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부동산 시장 지금 바뀌는 라인들, 이제 바뀌는 상황들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갈아타기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또 걱정되시고 또 궁금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다시 또 네네. 상담 한번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실 부분이 있고요. 전화나 문자 상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신청하셔서 꼭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자, 언제든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